디즈니랜드 영국은 백악관과 케네디 우주센터의 보호 수준을 갖추고 있어요. 특별 면제권 없이 테마파크 상공을 비행하는 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규제는 2003년 보안상 이후로 도입되었고 이젠 공원 위를 비행하는 비행기나 드론조차 볼 수 없을 거예요. 디즈니랜드 직원들은 두 가지 독특한 색상을 발명했어요. 고어웨이 그린과 블렌딩 블루. 이것들은 손님들의 눈에 보이지 않도록 특별히 고안된 거예요. 고어웨이 그린은 손님들 시야에서 건물을 지우고 진행 중인 모든 임시공사를 위장하기 위해 무대 뒤 건물을 색칠하는 데 쓰이는 색입니다. 여러분이 특별하게 찾지 않는 한 눈은 이 색으로 칠해진 모든 걸 개슴칠해 보고 넘어갈 거라는 아이디어에서 나왔죠. 대신 여러분은 놀이기구나 완성된 건물과 같은 더 중요한 것에 집중하게 될 거예요. 어쩌면 눈앞에서 공사 중인 줄도 모르고 공원을 떠날지도 모르고요. 블렌딩 블루는 건물이 하늘과 어우러지도록 사용돼요. 많은 건물들의 윗부분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게 특별한 색조로 칠해졌죠. 플로리다에 있는 공원은 플로리다의 일반적인 하늘 색조와 일치하도록 색을 조정했어요. 고어웨이 그린과 블렌딩 블루는 디즈니랜드에서 종종 우리가 보지 않길 바라는 건물에 색을 입히기 위해 같이 사용됩니다. 건물의 밑부분은 보통 나무 높이 정도까지 고어웨이 그린으로 칠해지고 나머지는 하늘과 어우러져 건물을 눈에 덜 띄게 하기 위해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죠. 그 결과 여러분은 아름다운 명소와 디즈니 마법을 마음껏 즐길 수 있죠. 디즈니랜드는 또 몇몇 건물들을 있는 것보다 더 커 보이게 하기 위해 색상과 강제 원근법을 사용해요. 그 건물 중 하나가 잠자는 숲 속의 공주성이에요. 성 꼭대기에 사용된 벽돌은 아래 있는 벽돌보다 작아서 성을 더 높아 보이게 하죠. 또 공원을 더 매력적으로 만들기 위해 향도 사용해요. 공원 주변 건물 안에는 냄새를 내뿜는 기계들이 숨겨져 있어요. 이 냄새들은 디즈니랜드에 대한 경험을 더 즐겁고 기억에 남을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중요해요. 사람들은 디즈니랜드의 몇몇 장소들이 건물만큼이나 친숙하고 매우 독특한 냄새를 갖고 있다고 하죠. 디즈니랜드에선 14세 이상의 어른들은 코스튬을 입을 수 없어요. 미니마우스 귀나 겨울왕국 티셔츠와 같은 디즈니에서 영감받은 액세서리만 착용할 수 있어요. 풀 코스튬을 입으면 벗을 때까지 공원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이건 손님들이 디즈니랜드의 캐릭터들에 대표하는 출연진과 여러분을 헷갈려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만약 몇십 명의 가짜 신데렐라가 공원을 돌아다닌다면 진짜 디즈니의 신데렐라를 찾는 게 어렵고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이 좋아하는 캐릭터처럼 꼭 옷을 입고 싶다면 할로윈 시즌에 디즈니랜드로 여행 가면 돼요. 이때는 디즈니 영화에서 막 걸어 나온 것처럼 돌아다녀도 상관없어요.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안전상의 이유로 땅에 닿거나 끌리는 의상을 입을 순 없습니다. 또 만약 누군가가 디즈니 캐릭터와 여러분을 혼동하면 여러분은 디즈니 캐릭터인 척하거나 사진을 찍거나 사인을 해줄 수 없어요. 디즈니랜드에는 셀카봉이 금지니 챙겨가지 마세요. 셀카봉, 드론 기억하시죠? 디즈니랜드 위를 비행할 수 없다는 거. 대형 삼각대, 리모컨 장난감과 함께 금지 품목 목록에 있어요. 어떤 손님이 놀이기구 타는 중간에 셀카봉을 꺼낸 적이 있어서 안정상의 이유로 정해진 거예요. 또 사람들이 놀이기구 타다가 이런 물품들을 떨어뜨리기도 했는데 역시 안전하지 않았죠. 금지 목록에 있는 또 다른 품목은 접이식 의자예요. 특히 줄 서서 기다리는 동안 어디에나 자리를 마련할 수 있으니 하나 있으면 좋죠. 하지만 집에 두고 디즈니랜드의 벤치를 즐기는 게 더 나아요. 의자가 있으면 아무도 들여보내주지 않을 테니까요. 만약 친구가 디즈니랜드에서 생일 파티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선물을 챙겨왔다면 그 선물은 포장할 수 없습니다. 보안 요원은 공원에 금지된 물건이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선물이 뭔지 살펴봐야 하니까 어차피 포장을 뜯으라 할 거예요. 모든 출연진들은 자신들의 일을 비밀로 해야 해요. 만약 한 직원이 공원에서 특정 디즈니 캐릭터를 연기한다면 다른 출연자들 외에는 누구에게도 말하거나 캐릭터를 밝히거나 역할을 논의하는 건 금지입니다. 이 규칙을 피하기 위해선 직원들은 친구들과 친척들에게 자신이 실제로 연기하는 캐릭터와 친구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또 소셜미디어에 자신들의 직업에 대해 쓰거나 의상을 입고 사진을 찍거나 백스테이지 사진이나 특히 아무 곳에 게시하는 게 금지되어 있어요. 디즈니의 모든 마법을 보존하기 위해서죠. 출연자들은 자신의 일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최고의 캐릭터 배우가 되어야 해요. 사람을 고용한 후에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묘사할 캐릭터가 되는 법을 배우기 위해 필수 교육 과정을 받게 돼요. 또 자신들이 어떤 캐릭터를 연기할지 스스로 선택할 수 없어요. 정해져 있죠. 그 역을 맡은 후 그들은 해당 캐릭터들이 나오는 영화를 수백 번 보고 캐릭터들의 이야기를 익히고 그들처럼 말하고 똑같이 행동하는 걸 배워야 해요. 무슨 일이 있든 출연자들은 일하는 매 순간 캐릭터를 유지해야 해요. 뭘 하든 캐릭터의 성격대로 해야 하죠.
칩과 데일은 항상 바보같이, 멜리피센트는 못되게, 아리엘은 끊임없이 바다를 언급해야 해요. 모든 디즈니랜드 직원들은 손님이 할 수 있는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해요. 이는 배우가 캐릭터의 세계 속에 완전히 살아야 한다는 의미이며, 원작이 없는 인물은 언급하거나 디즈니랜드 밖의 삶에 대해 안다는 걸 보여주는 건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들에게 제일 좋아하는 소셜미디어 앱이 뭐냐고 묻는다면 그들은 여러분에게 소셜미디어가 뭐냐고 물을 거예요. 또 출연자들은 사인하도록 훈련받죠. 모든 디즈니 캐릭터들은 자신만의 독특한 사인을 갖고 있으며, 이 캐릭터들을 묘사하는 사람들은 다르지만 사인은 항상 같아 보여야 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받은 거랑 5년 전에 받은 걸 비교하면 똑같은 사람이 해준 것처럼 똑같을 거예요. 직원들을 더 힘들게 하는 건 한 명의 배우가 여러 명의 캐릭터를 연기해야 할 때입니다. 보통 각자 2-3명의 캐릭터를 연기하는데, 그 뜻은 각 캐릭터에 대한 특별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거고, 각 역할을 꽤 빨리 바꿀 수 있어야 한다는 걸 의미하죠. 하루는 다정한 백설공주였다가 다음날은 용감하고 독립적인 메리다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손님들의 경험을 최대한 즐겁게 해주기 위해 직원들은 공원을 깨끗하게 유지하려고 열심히 일하죠. 모든 직원들은 자신이 누구든지 정환사, 구피, 오로라 공주 등 오는 길에 보이는 모든 쓰레기를 주워야 해요. 물론 아무도 눈치 못 채게 우아하고 태연하게 해야 해요. 그리고 그거 아세요? 진짜 디즈니 캐릭터처럼 쓰레기 줍기 위해 특별한 훈련을 받아요. 마법을 보존하고 불쾌한 일이나 언급으로 손님들의 경험을 망치지 않기 위해서 직원들은 비밀 언어도 사용해요. 손님들이 듣지 말아야 할 걸 듣지 못하게 하는 많은 암호를 사용하죠. 코드 101은 어떤 게 작동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코드 102는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왔을 때를 사용해요. 어떤 출연자가 여러분은 보물 같은 손님이라고 불러도 너무 우쭐해하지 마세요. 직원을 자극하면서 디즈니랜드에서 사람들이 행패를 부려요. 하지만 출연자들은 힘들어도 캐릭터 연기를 해야 합니다. 만약 어떤 손님이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짜증나게 군다면 직원은 그를 보물 같은 손님이라고 언급하면서 화를 풀거나 동료들에게 그 사람의 태도를 경고할 수 있어요. 또 누군가가 특히 무례하다면 보안요원에 의해 디즈니랜드 밖으로 정중하면서도 끈질기게 내보내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전선줄을 자르거나 승차 규칙을 어기는 등 잘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1년 동안 공원 출입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범죄의 경우 공원 관리국은 그 사람이 디즈니랜드와 디즈니월드를 방문하는 걸 무기한 금지시킬 수 있어요. 디즈니랜드에선 모든 직원들은 서로 이름을 불러요. 하지만 같은 곳에 일하는 사람 중에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여러 명이 있다면 헷갈릴 수 있죠. 그래서 만약 디즈니랜드에서 이미 에바라는 이름의 소녀가 일하고 있다면 다른 에바가 팀에 합류했을 땐 새로운 사람은 임시 대체 이름을 갖게 될 거예요. 그녀는 일하는 동안 새 이름표를 달 거고, 그곳에 있는 동안 내내 그렇게 불릴 거예요.